2023년 간호사 국시 문제풀이 간호관리학입니다. 문제 1. 영국의 간호 지도자인 페니크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페니크는 1887년 영국 간호협회를 조직했으며 1889년에는 국제간호협의회를 창설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에 관한 일들, Notes on Nursing을 저술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 창설에 기여한 간호사는 미국의 클라라 바튼입니다. 여성 참정권을 주도한 사람은 수잔 앤서니와 에밀린 파커입니다. 문제 2. 한국 간호발정이 1960년에서 1979년 사이에 간호교육제도로 옳은 것은? 1960년대는 한국에서도 간호 전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교육과정이 개편되고 대학 간호학과에서는 전문 간호사 양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970년대는 간호협회가 창립되었고 1974년에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대학원 간호학 석사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간호교육 인증평가가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국립고등간호학교가 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칭되었습니다. 문제 3. 다음 활동을 통해 강화되는 전문직의 특성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규정함. 간호사의 법적 권위를 인정받음. 간호 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함. 정답은 자율성 확보입니다. 자율성 확보는 간호사가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통해 환자의 개별적인 필요와 가치를 고려하여 간호계획을 세우고 조정할 수 있고, 업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문제 4. 다음 상황에서 간호사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수술 후 최대 용량의 진통제가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진통제를 요구하였다. 담당 간호사는 진통제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주치의에 처방해 생리식염수 2ml를 투여하였다. 정답은 선의의 간섭주의입니다. 선의의 간섭주의는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환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간섭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더 강한 진통제를 원하지만 간호사는 해당 약물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였다면 간호사는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직의 규칙은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진실성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의의 규칙은 간호사가 환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규칙입니다. 문제 5. 칸트의 의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보편적 준칙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칸트의 의무론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보편적 준칙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도덕적 원리를 따라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도덕적 원리와 의무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문제 6.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4차 개정안에서 간호사와 협력자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정답은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입니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1972년 제정된 이래 2013년 4차 개정되었습니다.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간호사와 협력자 영역에는 관계윤리 준수, 대상자 보호,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가 포함됩니다. 문제 7. 다음 상황에서 담당 간호사가 위반한 법적 의무는? 뇌혈관 조영수를 위해 검사실로 이동하던 중 정맥주입 펌프의 충전 미비로 작동이 멈추어 혈압 상승제 주입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이 저하되었다. 정답은 확인 의무입니다. 확인 의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신분증, 환자 등록 정보, 생년월일 등을 확인. 환자의 의료 기록, 진단 결과, 약물 처방 정보 등을 확인. 환자의 증상, 특이사항, 요구사항 등을 정확하게 파악.
의료 절차나 치료 계획을 환자와 함께 확인하고 설명합니다. 문제에서 담당 간호사는 뇌혈관 조영술 시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정맥주입 펌프가 충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8. 간호관리체계 모형에서 산출 요소는? 간호관리체계 모형에서 산출 요소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관리하고 간호 개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필요한 정보와 결과물을 말합니다. 보기는 욕창 발생률, 간호사 직무 교육 시간, 간호사 대 보조 인력 비율, 구조화된 인수인계 프로토콜 구비, 임상간호 프로토콜에 따른 간호 수행가 제시되었습니다. 정답은 욕창 발생률입니다. 간호사 대 보조 인력 비율이나 간호사 직무 교육 시간은 결과가 아니라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9. 간호부장은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유형 의무제를 도입하고자 직무 만족도와 근무 형태를 분석하였다. 이때 발휘한 관리 기술은? 정답은 개념적 기술입니다. 관리 기술은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개념적 기술이란 사람들의 이해와 사고를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기술입니다. 간호부장의 행위는 사람들의 이해와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분석적인 과정이므로 개념적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적 기술이란 관리자가 조직 내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 리더십, 협력, 의사소통, 갈등 관리 등과 같은 인간과 관련된 측면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조직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협업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 10. 신뢰받는 환자 중심의 간호실현이라는 간호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획의 계층화 단계로 오른 것은? 간호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획의 계층화 단계는 대개 철학, 목표, 정책, 절차, 규칙의 5단계 순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철학적 기반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를 정의하며 마지막으로 절차에 따라 수행하기 위한 규칙을 정합니다. 문제 11. 경력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간호관리자가 이직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활동이 의사결정 과정 중 해당되는 단계는? 정답은 문제인식 단계입니다. 문제인식이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간호관리자는 이익 원인의 문제를 파악해야 하므로 문제인식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 12. 목표관리. MBO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옳은 것은? 정답은 기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입니다. MBO는 조직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과의 목표 동의, 평가, 피드백 등의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관리 방법입니다. 올바른 목표 설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목표 달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문제 13. 간호부에서는 2023년도 예산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적용한 예산 편성 방법은? 정답은 점진적 예산제입니다. 점진적 예산제는 이전 예산 기반으로 일정한 증가율이나 조정치를 적용하여 새로운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산 조정과 편성의 단순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전 예산을 기반으로 하므로 새로운 우선순위가 있을 때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영기준, 제로베이스 예산제는 매 예산 기간마다 모든 비용과 지출을 처음부터 검토하고 정당화하는 예산 편성 방법입니다. 비용 효율성과 자원 할당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활용되며 조직이 중요한 영역에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14. 간호서비스 마케팅 전략 개발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정답은 조직의 환경 및 상황 분석입니다. 내부 분석은 조직의 강점, 약점, 리소스, 능력 등을 파악하고 외부 분석은 시장 동향, 경쟁사, 고객 행동 등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케팅 기회와 위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SWOT 분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15.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 구조는? 조직 구성원 간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함.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며 업무 수행이 용이함. 조직의 경직화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정답은 라인 조직입니다. 단순하고 계층적인 구조. 상하 관계가 있는 직책들로 구성. 명확한 권한과 책임 체계. 빠른 의사결정이 특징입니다. 문제 16. 간호사의 직무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점수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평가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학력입니다. 점수법에서 평가 요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포함되는데 학력이나 자격증 보유 여부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제 17. 다음에 해당하는 간호 전달 체계 방법은? 간호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팀을 이루어 간호함, 병동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환자를 배정함,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의 간호를 담당함. 정답은 모듈 간호 방법입니다. 모듈 간호 방법은 특정 환자 그룹에 대한 간호 조치를 표준화된 모듈로 구성하여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간호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모듈 간호는 팀 기반 접근을 하는데 간호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팀을 이루어 간호를 수행합니다. 병동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환자를 배정하고 각 구역은 모듈에 따라 표준화된 간호를 제공합니다. 문제 18.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는? 간호사들이 업무 수행 시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개별성을 존중함으로써 환자 중심 병원이 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정답은 공유 가치입니다. 공유 가치는 조직 내에서 공유되는 중요한 가치와 신념입니다. 조직의 핵심 원리와 목표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동의를 표현하며 조직의 정체성과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떤 행동이 바람직하고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19. 다음의 상황에 필요한 간호사 수는? 병동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한 1일 총 간호시간은 직접 간호시간 80시간, 간접 간호시간 48시간, 일평균 간호사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교대 근무 간호사의 비번, 각종 휴가 처리 등을 위한 인력의 가산율은 30%, 전체 간호량 중 간호사 부담률은 100%입니다. 총 간호시간 128시간을 1인당 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어 필요한 간호사 수를 구합니다. 6명이 나오는데 가산율 30%를 고려하여 인력을 더할 경우 6명에 1.3을 곱하면 20.8명이므로 필요한 간호사 수는 21명입니다. 문제 20. 직무수행 평가 시 간호관리자의 관대화 경향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평정 등급 비율 강제 배분입니다. 간호관리자의 관대화 경향 오류는 조직 내에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성과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직원을 관대하게 대우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경향입니다. 평정 등급 비율을 강제 배분하면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등급 분포와 목표 등급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직원들은 조직의 성과 기준을 인지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 강제 배분이 과도하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간호사들의 동기부여와 창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21. 신규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낮추기 위한 조직 차원의 방안 중 내적 보상은? 정답은 근무표 조정입니다. 내적 보상은 직무 수행에서 얻는 성취감, 자기개발 기회, 직원 간 상호작용 등 비물질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직 의도를 낮추기 위한 조직 차원의 방안으로는 근무 환경 개선, 업무 자율성 증대, 사회적 지위 상승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 22. 간호관리자가 여러 차례 지각하는 간호사를 면담하여 출근 시간을 준수하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지각을 계속한다면 다음 단계로 고려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은? 정답은 구두 경고입니다. 먼저 구두 경고를 하여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무급정직,
부서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임 징계는 간호사가 업무 불성실, 윤리적 위반, 전문직 규범 위반 등의 이유로 근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해임 징계는 심각한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거나 반복적인 업무 불성실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 23. 허쉬와 블랜차드의 리더십 이론을 적용한다면 다음 상황에서 수간호사가 발휘해야 할 리더십 유형은 수간호사는 이 병동의 간호사들이 다른 병동의 간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고 소극적이며 자신감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답은 지시형입니다. 허쉬와 블랜차드는 리더십의 유형을 지시, 지도, 지원, 위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지시형은 리더는 결정을 내리고 팀원들에게 그 결정을 알리며 일의 진행 방식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효율성과 실행력을 강조합니다. 간호사들은 지식 부족, 소극적, 자신감 상실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 지시를 하고 자신감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24.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따르면 다음 상황에서 간호부장이 충족시키고자 한 간호사들의 욕구는 간호부장은 7년차 이상 병동 간호사들 중 희망제 한 해 다학제팀관리위원으로 선정하여 다학제 협진회의에 참석할 권한과 간호부서 의견을 회의에 전달할 권한을 주었다. 정답은 권력 욕구입니다.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개인의 동기와 성과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핵심 동기로 성취 욕구, 권위 욕구, 권력 욕구를 제시했습니다. 간호부장이 간호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면 해당 간호사들은 자신의 의견을 조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문제 25. 간호사가 간호관리자에게 업무 보고를 할 때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내용을 잘 간추려 핵심만 보고한다, 입니다. 보고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 업무는 대강 보고한다. 다양한 경로로 의사소통을 한다. 내용을 잘 간추려 핵심만 보고한다. 중요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보고한다. 보고할 내용이 많을 때는 중요한 것을 먼저 보고한다. 문제 26. 팀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팀원을 지원하며 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팀 리더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입니다. 그 외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 규모는 가능한 한 작게 한다. 팀원의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팀에 부여한다. 다직종 팀을 구성한다. 팀원의 역할과 책임은 함께 정하게 합니다. 문제 27. A 병원 간호부와 약제부 사이에 업무상 갈등이 발생하였다. 두 부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안을 도출해야 할 때 갈등 해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협력입니다. 업무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간합, 경쟁, 타협, 회피는 갈등 해결 방법 중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문제 28. 다음의 질관리 활동에 유용한 도구는? 병동에서 매월 환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전월 대비 평균 10% 하한선을 설정한다. 환자 만족도가 하한선 미만일 때 질 개선 활동을 시작한다. 정답은 관리도입니다. 관리도는 공정의 품질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통계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품질 데이터의 변동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공정이 통계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리 상한선과 관리 하한선 안에 데이터가 있으면 공정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문제 29.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특징은? 정답은 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 인증과 의무 인증을 포함한다, 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향상, 국제적인 인증, 환자 안전 보장, 의료기관의 투명성 제고가 목적입니다. 자율 인증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의무 인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집행합니다. 인증평가 결과와 인증 등급은 전문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적용되며 절대평가제도입니다.
문제 30. 환자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사고의 발생과 전개를 조사하는 구조화된 접근법이다, 입니다. 근본 원인 분석은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입니다. 5W, 1H, 원인과 결과 다이어그램, 피셔의 원인 분석 방법 등을 사용하여 분석합니다. 환자 안전사고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 그 원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문제 31.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조직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입니다.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 사례는 공유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환자 안전사고 발생을 숨기지 않는다. 환자 안전사고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조직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음을 직원들에게 교육한다입니다. 문제 32. 간호사 간 환자 인수인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인계간호사는 환자 상태의 주요한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간호정보를 의미있게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인계한다. 다음은 인계 원칙입니다. 인계간호사는 근무 중 발생한 근접 오류를 모두 인계하지 않는다. 간호기록에 기술된 정보를 중심으로 인계한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인계한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질문하고 바로 확인한다. 환자 상태의 변화, 치료 계획, 의료행위 수행 여부 등 환자 상태의 주요한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간호 정보를 의미있게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인계한다, 입니다. 문제 33. 음압격리 병실에 입원한 활동성 폐결핵 환자가 B형 간염을 진단받았다. 간호사가 해야 할 활동은? 정답은 공기주의를 적용하면서 체혈과 정맥 주사 시 주사침 손상에 주의한다입니다. B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러나 음압격리 병실에서 활동성 폐결핵 환자와 같이 호흡기 감염병과 혈액 감염병이 동시에 의심되는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혈액 등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B형 간염과 활동성 폐결핵은 각각 별개의 감염병이며 각각 독립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자를 B형 간염 코호트 격리 병실로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사용한 수액 세트는 B형 간염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으며 이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의료 폐기물이므로 일반 의료 폐기물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활동성 폐결핵과 B형 간염은 모두 감염 가능성이 높은 전염병이며 감염 경로 중 하나는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직접 전파되므로 간호사가 활동성 폐결핵 환자에게 체혈이나 정맥 주사를 시행할 때 주사침 손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 34. 병동 내 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모르핀은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마약장에 보관한다입니다. 펜타닐 패치는 강한 진통제로서 지속적으로 흡수되는 약이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잠금 장치가 있는 약품함에 보관합니다. 고위험 약품은 경구약과 주사약, 국소적으로 사용되는 약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보관합니다. 헤파린과 고농도 전해질은 모두 주사나 약물 투여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르므로 함께 보관하지 않습니다. 고농도 염화칼륨과 염화나트륨은 눈에 잘 띄는 다른 색으로 라벨링하여 보관합니다. 문제 35. 간호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립 및 간호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간호정보 시스템은? 정답은 간호과정입니다. 간호과정 정보 시스템은 환자의 간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간호진단과 간호계획을 수립하며 간호평가 및 간호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환자의 간호과정을 기록, 관리,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